네, 안녕하세요. 예, 퀄컴에서 온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자료. 예, 제가 오늘 그 성공적인 엔지니어의 조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가 성공적인 엔지니어라서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엔지니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그리고 그 엔지니어로서 살아온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그런 모습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느낀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대학에 와서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내가 엔지니어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병역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병역 특례 업체를 찾다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벤처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벤처기업 당시에 이제 저거는 이제 DTV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디지털 TV가 상당히 이제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시험 방송하고 이제 곧 아날로그 TV는 끝날 거다, 뭐 그런 시대였죠. 이제 10년도 더 전 얘기인데,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날로그 TV는 오랫동안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2013년 내년 12년인가 이제 아날로그 TV가 종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DTV 셋탑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회사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 어떤 일을 하는 그 부서에 가게 되느냐, 그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처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저런 셋탑박스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뭐 하드웨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어떤 밑에 레이어의 소프트웨어죠.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또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또 UI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벤처기업에 있다 보면은 사실 어떤 큰 조직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냥 일 하나, 그거를 훨씬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좀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좀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일이 바쁜 게 뭐 이제 항상 스트레스지, 뭐 사람들 간에는 관계도 가족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탈권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남짓 이제 벤처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계속 엔지니어로서 살아갈 때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다가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계속 엔지니어로 살아가더라도 리더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지식들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학위 같은 것들도 중요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벤처기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 제가 이제 그런 좀 뭐 연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선호했기 때문에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 간단하게만 뭐 제가 대학원에서 했던 거 뭐 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컴퓨터 비전, 패턴 레코그니션 그런 분야 전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그 그림인데 어떤 풍경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그 풍경을 보고 있고요. 이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저 풍경이 뭐지? 아, 이건 선셋이야. 이제 이 컴퓨터가 좀 인텔리전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이미지나 혹은 이미지 시퀀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서 이건 그냥 풍경만, 사진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안에서 이거는 선셋이라는 정보를, 더 메타적인 정보죠.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가 이제 뭐 컴퓨터 비전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 쪽도 깊이 좀 했고, 머신러닝도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밌는, 이제 제가 했던 그 연구 중에 재밌는 그림인데요. 제가 주로 대학원 때 그 PhD 하면서 연구하고 논문 썼던 주제들이 주로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또 페이스 레코그니션 할 때 어떤 피처가 좋은 피처냐,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P1, P2, P3가 이제 그 어떤 프로젝션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 이미지들을 이 프로젝션 벡터들의 프로젝션을 해서 피처들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보통 이제 픽셀들의 그레이나 픽셀들의 컬러, 뭐 주로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에서는 그레이 밸류를 쓰는데, 이 픽셀들의 그레이 밸류가 이제 인포메이션인데, 그걸 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피처가 어떤 한 픽셀의 그레이 밸류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 스페이스에 이렇게 투영을 시켜가지고 피처들을 뽑고요. 가령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프렌즈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레이첼의 피처 벡터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니카, 이건 핍의 그 피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처 벡터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인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테스트 이미지에서 피처를 또 뽑아가지고 거리를 다 재보고, D1이 미니멈이니까 그러면 얘는 레이첼일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스페이스를 구성할지, 어떻게 피처를 뽑을지, 이런 것들이 얼굴 인식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서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이제 회사랑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거 이제 스마트폰 앱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게 한 3, 4년 전인데, 그 파란닷컴에서 이제 닮은 연예인 찾기.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는 웹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로딩을 하면은 DB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죠. 주로 연예인들이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 근데 그런 DB에서 이제 얼굴 이미지들로부터 피처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유저가 이런 자기 사진을 이렇게 로딩하면, 업로드하면은 비교를 해가지고 누구랑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죠. 이게 뭐 얼굴 인식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쓴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앱이었죠. 그래서 뭐 이게 정확성은,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단지 그냥 얼마나 비슷하다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들 보면 그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사들과 이제 기사들에 딸린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기사에서 이름을 추출을 해요. 뭐 박찬호, 김인식 이런 걸 추출한 다음에 그 또 DB에서 역시 그 박찬호, 김인식에 대한 이미지들로부터 이제 피처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기사에 있는 사진으로부터 얼굴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게 이제 DB에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물론 이제 박찬호, 김인식 두 명만 보면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태깅을 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대부분,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인포머티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기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대부분 이게 박찬호가 아니라 김인식인 건 알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위를 받고서 그 포스닥 과정으로 미국에 1년 반 정도 나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또 연구 환경에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그 얘네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요즘에 워낙 동양에서 많이 오니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차이점이 이제 자기네들이 좀 더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좀 자립심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가령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요. 지금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자거든요. 근데 보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가 뭐 한 6개월 돌 정도 되면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잘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봤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의식도 많이 하고 유행에도 좀 더 민감하고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좀 더 자기 개성을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교수가 상당히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교수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을 읽을 때 뭘 보냐? 여러 가지 보죠. 이제 앱스트랙트도 보고, 어떤 결과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 저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근데 우리가 누가 쓴 논문인지 보긴 보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썼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쓴 논문이라면 이 논문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못했던 건데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편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내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면 그런 그러니까 좀 인상적인 그런 결과들을 내서 이름이 좀 알려져야지 그게 세상 살기 편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가 참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한 2년 남짓 됐네요. 다시 귀국해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뭐 디텍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 그런 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재밌는 것들 많이 했어요. 지금 상용화된 것들도 있고 그냥 뭐 묻힌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뷰티파이어라고 이제 사진 찍으면 이제 흔히 우리가 포토샵으로 뽀샵한다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얼굴에서 스킨만 잘 골라가지고 스킨을 이렇게 잘 매끄럽게 하는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걸 이제 좀 확대해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스킨 뷰티피케이션이죠. 그런 페이스 뷰티파이어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페이셜 피처 디텍션에서 이런 쉐입 같은 거 찾는 것도 했었고 또 재밌는 건 뭐 이렇게 나이를 에스티메이션 한다거나 젠더를 인식한다거나 이런 걸 했었는데 나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저희가 뭐 하나의 앱을 뒤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젠더는 이거를 상용화를 못 했는데 이게 남자들은 잘 맞춰요. 잘 안 틀리는데 여자들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좀 보이스하거나 머리가 짧다거나 여자는 베리에이션이 되게 심하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좀 가끔 틀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틀리면은 안 돼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반발을 할 수 있어서 젠더 쪽은 안 했고 저희가 작년 2010년 초에 이거는 앱으로도 하나 같이 GUI도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요. 사진 촬영해가지고 이제 페이스 디텍션 한 다음에 뭐 누구누구를 이제 배틀을 할지 누가 더 동안인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주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뭐 혹시라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술자리에서 서로 해가지고 술값 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호응이 있었던 앱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퀄컴으로 오게 된 거는 작년 9월 달에 퀄컴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퀄컴으로 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분야가 잘 맞았어요. 전에 있던 회사도 분야는 비교적 맞았지만, 좀 당시에 좀 애플리케이션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 이제 2월에 퀄컴에서 이제 한국의 R&D를 만들었는데 당시 연구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조인을 하게 된 멤버들이 되게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그분들을 믿고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퀄컴이 모바일 폰 분야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 R&D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해보는 것도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퀄컴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폰에서 이제 텍스트를 찾아서 그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뭐 다른 나라 언어,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뭐 한국어나 뭐 아니면 스페니쉬나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디텍션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드렸는데요. 뭐